2024년은 최악의 한 해가 될 거라고요? 여러분 긴장해야 합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분쟁과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올해, 어쩌면 사상 최악의 한 해가 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뉴들에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 16세기 인물로 프랑스의 유명한 점성가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은 적중률이 뛰어나서 1666년 런던 대화제, 나폴레옹과 히틀러의 등장, 미국 9.11 테러를 맞춘 것으로 유명한데요. 2024년을 향한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 화제입니다. 400년 전 노스트라다무스는 2024년을 향해 최악의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요. 그는 메마른 땅은 더 메말라가고 큰 홍수가 일어날 것이라며 전염병이 창궐해 매우 심각한 기근이 닥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연초부터 적중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뉴욕포스트가 1월 2일 보도한 자료인데요. 1월 1일 일본 이시키와현 노토 반도에서 발생한 규모 7.6의 지진과 지진의 영향으로 발생한 쓰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새해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발생한 큰 재해에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 실현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불어 같은 예언서에 적힌 다른 구절도 있습니다. 붉은 적군이 두려움에 창백해진다. 대양을 공포에 떨게 하리라. 각종 매체는 이를 두고 중국을 향한 예언이라고 해석했는데요. 붉은 적군이 중국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국기도, 군기도 붉은색 깃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중심으로 한 해전이 발발할 수도 있다는 해석인데요. 때마침 현재 중국은 대만과 바다를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의 2024년 신년사를 통해 대만을 향한 중국의 야망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한 해 중국의 발걸음은 확고했고 힘찼다. 중국은 정상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옮기고 있고 날마다 새로운 혁신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2024년 중국은 현대화를 추진하면서 새로운 발전 구도를 하루빨리 구축해야 한다. 조국의 통일은 역사적 필연이다. 양안 동포들은 일심으로 협력해 민족 부흥의 위대한 영광을 함께 누려야 한다. 지난해 시진핑은 대만을 한 가족이라고 언급하며 대만 통일 의지를 내비쳤었는데 올해 신년사에서는 역사적 필연이라고 하며 반드시 대만 통일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중국은 자체 통치 중인 대만을 자국 영토의 일부로 보고 있는 것인데요. 반대로 대만에서는 중국과의 관계에 선을 그었습니다. 대만 총통 차이 잉원은 2024년 신년사를 통해 대만과 중국과의 관계는 대만 국민의 의지에 따라 그 방향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대만의 전현직 총통이 속한 민주진보당은 당 창립 초기부터 대만 독립을 강력하게 추구해온 범록연맹의 중추 전당입니다. 올해 새로이 총통이 된 라이칭더 또한 대만 독립파로 만일 중국이 계속해서 대만 통일을 추진한다면 대만은 강력하게 반발할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중국과 대만 일명양안 문제는 날이 갈수록 갈등이 격화되고 있으며 미국이 대만을 지원하면서 갈등은 고조되었습니다. 중국은 대만을 지원하는 미국의 모든 행위를 규탄하면서 평화로운 통일에 개입하고자 하는 외부 세력에 대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하였는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새해를 맞아 서로에게 축하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겉으로는 우호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선 살벌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긴장감은 미국과 중국, 양국만의 문제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로 격화되고 있는데요. 미국은 나토 등 서방 세계의 여러 국가들과 동맹 내지 협약을 맺어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고 중국은 최근 러시아와의 협력에 힘쓰는 모양새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발발 이후 서방 세계는 러시아에 대해 금융 등 전방위적인 제재를 단행하였고 출입구가 없어진 러시아의 유일한 선택지는 중국이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중러 간 무역 규모는 급격하게 늘었고 무역뿐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십도 따라서 강화되었습니다. 작년 10월 푸틴은 중국에 방문하면서 반서방 동맹의 건재를 과시했는데요. 시진핑과 푸틴 두 정상의 만남은 국제사회의 모퉁이로 내몰렸던 서로를 안심시켜준 것입니다. 또한 중동에서 소외된 이란, 이라크, 미국의 무책임한 달러 제재에 환멸을 느낀 사우디, 마약 문제로 미국과 얽히고 설킨 남미 국가들, 유엔의 강한 제재를 받는 북한까지 다양한 국가들이 중국을 중심으로 교류하며 탈미국, 탈달러 움직임이 거세지는 판국입니다. 특히 북한은 지난해 9월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 러시아와의 협력 관계를 공고히 다지며 경제 교류를 넘어 연합 군사훈련까지 합의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확고한 양맹 대립 체제가 갖춰진 것인데요. 이를 소련과 미국이 대립했던 구냉전과 구분해 신냉전이라고 부르는 이들도 나타났습니다. 과거와 비교해 더 안 좋은 점이 있다면 구냉전 시대 미국이 중국을 품고 경제 발전을 도모하여 소련을 고립시킨 끝에 소련이 자멸했던 것과 다르게 지금의 신냉전은 러시아와 중국의 협력 관계가 굳세요. 미국 및 서방 세계의 압박에도 버틸 수 있다는 것인데요. 압박에 버틸 뿐 아니라 각각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중국은 대만을 도모하고 있어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흘러갈 수 있는 것입니다. 새삼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 새롭게 다가오는데요. 붉은 적군이 두려움에 창백해진다. 대양을 공포에 떨게 하리라는 예언이 단순히 뜬구름 잡는 소리로만 생각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북한과 맞대고 있고 중국과도 바다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어 지금의 상황이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최근 미국은 러시아를 지원하는 중국의 은행을 겨냥하여 달러 접근을 막는 초강력 금융 제재안을 마련하고 있다는데요. 달러 접근을 막는 것은 대중 제재의 시작일지 모릅니다. 중국은 자국 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일을 계속할 것이라고 천명했는데요.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선 대한민국, 여러분들은 이때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